호흡곤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숨이 차다라고 하면 사실 그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숨이 찰 때 즉시 언제 진료를 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호흡곤란, 숨이 찬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숨이 차면 보통은 폐가 안 좋아졌나 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호흡곤란에는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빈혈, 근육, 심리 상태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지나치게 겁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숨이 차다라고 하면 사실 그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호흡곤란은 의학적으로 단순히 산소가 부족한 상태 등의 객관적 상태라기보다는 숨쉬는 불편함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느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령 공기가 부족한 느낌, 즉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그걸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숨 쉬는 자체가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 아니면 가슴이 조이는 느낌 같은 것을 호흡곤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흡곤란은 폐기능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고 몸이 더 숨을 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 신호가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 즉 호흡 근육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노인에서는 사실 호흡곤란은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흉곽의 유연성이 줄고 폐의 탄성이 감소하고, 따라서 같은 폐 기능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또 호흡근, 전신 근육 같은 전신 상태가 약화가 되고 면역 기능이 변화하면서 폐렴, 결핵 등 위험도 커져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또 노인에서 어려운 점은 호흡곤란을 전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차요 라고 말씀하시면 전형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운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걷기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누우면 답답해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의료진으로서는 진단하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숨이 찰 때 즉시 언제 진료를 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가만히 있어도 너무 숨이 찬 경우, 혹은 갑자기 시작되고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식은땀, 실신 혹은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 입술,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있는 경우, 피를 토하는 각혈이 있는 경우, 고열과 함께 숨이 차고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한쪽 다리가 붓거나 아프면서 숨을 찬 느낌, 즉 혈전이 의심되는 경우죠. 집에서 산소 포화대를 쟀는데 평소보다 뚜렷이 떨어지고 90%가 안 되거나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폐렴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열 기침이 뚜렷하지 않고 혼동, 식욕 저하, 오행, 낙상 등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이 차다가 전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 하게 되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시면 좋은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곤란이 언제부터 혹은 갑자기 아니면 서서히 심해졌는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가, 움직일 때만 숨이 찬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계단 오를 때, 식사, 누우실 때 심해지는지, 새벽이나 찬 공기에 노출될 때 심해지는지, 아니면 동반 증상, 기침, 가래, 열, 색색거림, 가슴 통증, 두근거림, 다리 붓는 증상들이 있는지, 혹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체중 변화나 식욕, 수면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과거에 천식, COPD와 같은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혈전, 결핵, 수술 입원, 암, 장기 여행 등이 있으셨는지, 어떤 진정제 수면제와 같은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가시면 저희가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수치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MMRC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숨찬가를 표현하는데요. 0부터 4까지 5단계로 나누게 되고 0은 심한 운동에서 숨이 찬 일반적인 증상, 1점은 언덕 계단에서 숨이 찬 증상, 2점은 또래보다 같이 걷는데 천천히 걷거나 쉬어야 되는 상황, 3점은 100m를 겨우 걸을 때, 4점은 집안 일상생활에도 숨이 찬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2점, 같은 동년배하고 걷는데 천천히 걷거나 뒤로 처지는 경우는 저희가 의미 있는 호흡곤란을 생각해서 이 경우는 의학적으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게 되면 저희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호흡곤란의 원인들을 큰 지도처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폐, 기도 문제 같은 COPD 천식, 폐렴 등이 있고 아니면 심장 문제,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혹은 폐색전증 같은 혈관 문제도 있고 빈혈이 있어도 산소를 운반할 운반체가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고 근육신경이 너무 빠지게 되는 근감소증에서도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서도 전신 상태가 안 좋아졌거나 비만, 불안, 공황, 약물 부작용 등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호흡곤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 치료했는데도 숨이 계속 찬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숨이 차면 일단 응급신호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인을 크게 폐, 심장, 혈전, 근육, 신경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여러 단서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하셨던 분이 서서히 악화가 된다 그러면 COPD 같은 호흡기 질환을, 또 누우면 더 답답하거나 야간에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체중이 늘면 심부전, 부정맥 같은 심장 원인을, 또 활동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활동을 해도 버거웠다 그렇게 되면 전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근감소, 근육, 신경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갑자기 숨이 차고 한쪽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 혈전 질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숨이 찬 증상이 반복된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